123회 시험이 1월 30일 날. 그래서 우리 반에도 몇 분이 시험을 응시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이제 다시 이제 요번 시험이 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냐 하면 한번 보면 좀 폭넓게 준비한 사람은 이런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말한 초짜죠. 초짜는 가면 멘붕 옵니다. 그러할 형태의 좀 문제더라고. 내가 좀 보고도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주고 기술사 그룹이 있으니까 논의를 했었을 때 많이 당하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만드는데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또 시험은 또 아니어서 이제 최종 총평은 중과 상 사이쯤 이렇게 됩니다. 중과 상 사이쯤. 그래서 아니 가보니까 너무 모르겠던데요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요 정도 수준이지. 요 정도 수준이어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면 공부를 좀 더 하면 됩니다.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지면 좀 더 하면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3회 풀이하는 형태는 이제 당해차 합격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다음 시험을 위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123회 응시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다라고 하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부를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소개는 고생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힘들고 막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 지금 QR을 폰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네이버 카페가 우리 소방 365일 것 같아요. 365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이제 주력으로 해서 이제 올릴 거니까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사 유튜브 우리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화면을 이렇게 딱 찍으면 들어가질 것 같아요. QR입니다. 이게 너무 우스운 말인데 다음 강의는 4월 24일, 17일 그 사이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반과 연구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소방 공부방법을 매 시험 풀이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가 약간 좀 시원찮아질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배가 불러서 그렇다. 항상 생각하세요. 그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옛날에 자린고비처럼 이 마른 조기를 반찬 위에 이렇게, 반찬이란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배를 움츠리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눈물 젖은 이런 뭐 답지를 안 써본 사람은 기술사의 합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배고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장을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내가 지금이야 이렇지만 내후년, 내년, 뭐 몇 년 뒤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가 더 힘이 되고 더 노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최단 기간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 방법만 찾지 마세요. 이게 기술사 공부가 조금 무식한 공부에 가깝습니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암기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을 찾아가긴 하나 노력이 없으면 암기가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험의 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꼭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목표를 잘 잡으시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시험 경향 자체가 뭐가 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규정이, 법이 거의 다 전체예요. 법규죠, 법규. 왜 법규가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법규가 시험 문제 나올수록 채점하기가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당락을 결정짓기가 수월해집니다. 뭐 논하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라라면 이 답도 맞는 것 같고 저 답도 맞는 것 같지. 그런데 깔끔하게 야, 법 적어라. 이 법 알아? 이 법 적어봐. 법 적은 사람은 점수 받고 법 못 적은 놈은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법규의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빨리 체득하고 빨리 체크해서 외우시는 게 또 좋아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법규만 달달 외우면 그럼 되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체적인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었을 때 법규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 그걸 해서 주요한 점은 법규나 규정 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잊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고 기본이 잘 됐고 난 다음에 응용하러 가가지고 좋은 답안을 짜내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 기본반만 하면 제 목적은 55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다 나왔다라는 것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응용을 하다 보면 또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제일 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람 머리는 한 20분 지나면 50% 지금 벌써 다 날아간답니다. 듣자마자 머리가 다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잘 까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잊어버리는 순간 뇌가 이제 살아나는 거야. 이 암기하기 위해서 뇌가 고통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좀 잘 살려고 하면 외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뇌를 괴롭히는 작업하고 똑같은 거지. 걔를 좀 어떻게 보면 잘 다독이면서 괴롭힐까를 짜보니까 에빙하우스라는 한 사람이 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살살 자극해서 반복적인 복습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번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좋냐면 잊어버리고 복습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외운 상태에서 복습을 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 지금 보면 복습 안 하면 기억력은 그죠? 예, 이렇게 한 10일 정도 지나면 학원 안 온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거라. 뇌도 새로, 마음도 새로. 그죠? 예, 머리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매일매일 복습을 했었을 때 30분 지나고 하루 1시간 지나고 뭐 하루 지나고 뭐 이렇게 복습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유지가 된대요. 10일 정도 지났었을 때도 한 70% 이상이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복습이 많은 중요성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었을 때 복습을 잘하면 못하면 요 방식대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하고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예, 매번 새로운 건 좋지. 단점은 머리에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게 실전 가면 개박살 납니다. 그죠? 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이었던 거지. 환경의 변화는 엄청 무섭습니다. 갔는데 펜이 안 나가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앞글자만 나오는 형태도 장족의 발전입니다. 앞글자 쓰고 그 다음 풀어지는 순간 머리가 확 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잘 나가져요. 그 도를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은 튼튼하게 암기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 있거든요. 그걸 빨리 깨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매주 일찍 와서 시험을 쳐보라고 하는 거지. 쳐봤는데도 기억이 나서 써지면 검증이 된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시험장에서든 하라비가 오든 뭘 하든 안 돼. 그래서 매주 약간 고통을 주보라는 거지. 기억 안 나면 그냥 말짱항인 거야. 나면 익혀진 거고.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한 거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그냥 봐. 눈으로 자주 읽어. 눈으로 먼저 접근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공부 방법의 공통상이어서 얘네들은 수능 애들 가르칠 때도 이런 방법을 써요. 일단은 네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눈으로 봐.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고 그리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복습. 그걸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가까워지셔서 공부가 더 용이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너무 모르는 말이라고 해서 계속 짚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빨리 전체 개념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한 곳에 매진해서 집중해서 이해되는 척 할 뿐이지 이해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후를 같이 보나가면서 빨리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으세요. 쭉. 소설도 재미없는 소설이잖아요. 우리 공부가 무슨 재밌는 소설이겠어요. 그런 것들 보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런 거지. 내가 준비되어 있는 10개보다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3개나 5개가 훨씬 우리 시험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딱 꽂히면 합격할 수 있는 거지. 보시고 공부 시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 죽겠어요. 이런 말 늘 자주 합니다. 우리 직원도 지금 연구반에 한 명 가 있는데 맨날 바쁘대요. 준공이 뭐 며칠 안 남았고. 그러면 이 비교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면 공부를 하기 힘든 거니까 합격은 안 되고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줄이세요. 왜 잠을 그렇게 많이 자려고 그래? 아, 잠을 안 자면 효율성이 없고 막 이런데. 그냥 잠을 줄여, 일단. 먹는 시간도 줄여. 친구 만나는 시간 줄여. 그리고 대소사 빠지세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해. 그때 공부하세요. 그죠? 그 주변 정리가 먼저 제일 중요해. 그런 거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있던 방식 그대로 공부만 추가시킬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일의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 이런 거죠. 중요도도 높고 굉장히 급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갖다 우리는 A라고 얘기하는 거지. A는 누구든지 시간을 똑같이 잘 투자하고 잘 살아가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좀 더 투자합니까 하면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먼저 투자를 해요. 급한 일은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급한 전화 있잖아요. 아, 누가 찾더라. 가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갔니 뭐 없냐 찾아봐라 뭐 이런 거지. 그럴 때는 내 공부 시간은 차단시키세요. 자, 이게 중요해. 급하다 좀 나와봐라. 가보면 별거 없어. 그럼 나가면 안 돼. 그렇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잘 짜서 중요한 일, 그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 그죠? 하루에 3시간. 하루 3시간이 많습니까? 3시간. 그죠?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괴롭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라는 말이에요. 시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우, 시험. 제가 이거 문제를 딱 받으면서 우리 시험 치러 가신 분들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 어려워하겠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볼게요. 1교시에 접하는 습관은 항상 이렇게 발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우리 2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로. 2페이지로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해놨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문제의 난이도하고 우리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죠? 예, 난이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어요. 난이도는 별표 3개가 가장 어렵다는 형태고 중요도는 별표 3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하고 난이도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다음 시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항상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묻는 것만 답하세요. 2, 3, 4교시도 안 그렇습니까? 2, 3, 4교시는 조금 달라요. 왜? 2, 3, 4교시는 길을 만약에 묻고 위치에 도달하게 하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을 하더라도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점수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예.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눌렀는데 내비가 약간 미쳤어. 그래서 바로 직진하면 되는 걸 갖다가 둘러왔어. 둘러와도 점수가 나와요. 그게 2교시부터 4교시까지예요. 하지만 1교시는 묻는 것만 제대로 안 쓰면 다 감점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꼭 중요한 표시를 하세요. 뭘 물었니? 체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의 문제에서 뭘 묻는 걸 찾는 연습이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답을 많이 쓰는 거,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이런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답지를 엄청 화려하게 썼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묻는 게 안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이것만 무조건 쓰고 그 다음부터 살을 붙이세요 해서 뼈만 넣었어요. 지금도. 그거 위주로 해서 답이 어떤 거 보면 다른 학원보다는 답이 너무 간단하게 풀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요거 기준점에서 조금 살 붙이세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1교시는 묻는 것만 답해라 이렇게 했었고요. 2, 3, 4교시부터는 뭐 핵심을 이해하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라는 형태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1교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교시를 한번 체크를 하면 이렇게 봅시다. 그죠? 1교시 이렇게 나왔어요. 1교시가 표처럼 꾸며졌고요. 꾸며놨고 오른쪽에 보면 선택이 당신의 선택은 뭐 이런 거지. 그죠? 선택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지. 그죠? 네. 질문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했구나. 선택 안 했단 말이네. 1교시 1번 선택하시면 불합격 될 것 같은데요. 1교시에 약간 버리는 문제 있잖아. 이런 거 다시 나오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해서 1교시를 보면
왼쪽은 과목을 해놨고요. 우리 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교재하고는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재에 모여져 있는 순서대로 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1교시 보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1교시는 법이죠. 법.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들은 다 알아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해서 검증해 보는 방법을 위험성 평가라고 불러요. 그죠? 예. 제가 뭐 전에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위험한 거라. 맨날 불합격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여러분은 공부를 할까 안 할까를 내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봐도 숙제 안 내. 그럼 정성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죠? 답지를 썼는데 엉망이고 점수가 완전히 뭐 그렇고 세밀하게 다 꾸미면 정량적으로 엉망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는 우리는 아는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아는데 지금 시험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고시에 적혀 있는 거 해줄래?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는 내가 아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답을 써도 점수가 안 나와요. 엄청 간단하다, 그죠? 예.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묻는 거에 제대로 답 안 쓰면 아는 답은 점수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위험성 평가 안에 우리 들어봤던 게 좀 많아가지고 뭐 해저드 찾고 리스크 찾고 해서 뭐 리스크 어널리시스부터 분석해서 뭐 FM 곡선도 그리고 난리를 했는데 점수는 2점이에요. 또는 1점. 묻는 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선택을 버리시는 게 맞아요. 뺐지?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법입니다. 법. 예, 법이에요. 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 그리고 2번입니다. 그죠? 2번은 선택하셨어야 될 문제입니다. 당량비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당량비는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이 당량비는 좀 이따 상세히 풀이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당량비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공기하고 연료에 대한 비율을 얘기할 거죠. 연소를 하기 위해서 그 완전 연소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연료가 더 많으면 파이가 1보다 클 거고요. 공기가 더 많으면 파이가 1보다 더 작은 상태예요. 그러면 화재 환경에서 연료가 더 많은 상태하고 공기가 더 많은 상태는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냐는 좀 차별이 있겠지. 그래서 2번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2번은 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답이 좀 더 명료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에 선택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령이죠. 이렇게 법. 요거 이제 우리 모의고사로도 몇 번이나 해봤던 부분이라서 몇 번이나 해봤던 몇 번이나 해봤는데 나한테 선택에 묻지 마라 이렇게. 요건 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 쉽다고 했어요. 예. 되겠습니까? 난이도는 낮고 중요도는 좀 높아 있어요. 그렇죠? 증축과 용도 변경일 때 어느 법을 따를 거냐는 거예요. 그죠? 증축을 지금 하고 싶어. 지금 용도 변경을 할 거야. 그러면 어느 시점에 기준법을 따를 거냐. 건물은 지어진 지 과거인데 지금법이냐 과거법이냐 이런 거지. 한번 보는 거예요. 법이었습니다. 법. 특례 적어라 이렇게 했고 4번은 그냥 푸는 문제네. 그죠? 4번 만약에 못 풀었으면 다음 시험도 좀 힘들어요. 4번이 프로판으로만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못 푸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근데 요것들은 제가 상세 풀이할 때 말씀드릴 텐데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답지에 분포를 시켜야 될 거냐 한번 묻는 것만 간단하게 줄 쳐볼게요. 자, MOC라고 하는 채소산소 농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범위 하나 생각하고 그리고 하부에 있는 조건에 맞춰져 가지고 부탄가스에 대한 채소산소 농도를 추정해야 돼요. 계산하란 말이지. 이게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분량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화에 대한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배치하면 답지 세팅이 엄청 예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 문제가 준 줄 알고 계산 문제가 전체로 가고 그리고 불활성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치하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이게 3분의 1, 얘 3분의 1, 얘 3분의 1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답지 배율도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5번도 선택해야 되지. 그죠? 샤를이 뭡니까? 샤를.
보일은 뭐고 샤르는 뭡니까? 이게 기계책에서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PV고 T 이렇게. 이게 이제 일정하다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일이에요. 이게 보일. 보일의 특징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예요.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하고 온도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얘가 샤를이에요. 샤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팽창하는 감지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좀 쉬웠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헷갈려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난이도는 2로 줬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으로 보시고 얘도 선택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연소 파트로 조금 수정해 놓을게요. 6번은 연소예요. 이게 연소로 가고 연소고 감지기는 왜 면하게 설치하느냐? 면하게. 그죠? 이런 문제는 수수하게 법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유체란다 이제 화재공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도 물론 선택했어야 돼요. 또는 뭡니까? 불나면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화재의 근처에 있는 형태의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서 올라가요. 그리고 가벼워진 형태를 주변에 차가운 공기가 채워주면서 공기의 유입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천장면에 닿으면 실링제트 플로우로 이루어지고 할 거예요. 그 실링제트 플로우의 흐름을 감지기는 감지해요. 헤드도 감지하고. 그런 형태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얘도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 나오는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기준의 동그라미를 치면 법이네요. 이렇게. 법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죠? 네.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한두 개를 물어도 개별로 물어도 얘는 25점짜리로 다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 다 때려 물어가지고 10점 조금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냐면 조금만 잘 쓰면 점수가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정말 잘 써야지만 점수를 주는 부분보다는 4개나 물었거든요, 지금. 그죠? 방화댐퍼 물었고요. 그리고 플랩, 과압 방지하는 플랩 댐퍼 물었고, 또 과압 방지하는 자동차 과압 조절형 단파. 지금 과압은 조절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배출 단파, 유입공기 배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기능하고 간단한 형태만 좀 봐라.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상세한 기준이 조금 미흡해지면 점수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이에요. 8번은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좀 더 있는데 얘네들도 기준이다, 그죠? 기준. 그래서 얘는 화재 안전 기준이 예고화돼서 법이에요. 법. 얘네들은 계속 준비합시다. 특이하게 지금 8번은 다음 시험에 또 나와요. 똑같이 25점짜리로. 8번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제 완전히 도입이 될 거거든요. 도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이에요. 9번은 중요하고 쉽다, 그죠? 성능 위주 설계는 대상과 변경사항과 서류는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되지. 이거는 법입니다. 법. 이렇게. 그죠? 선택하셔야 되고요. 10번에 보면 TAB에 대한 과정이에요. 과정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과정은 절차가 법수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법은 좀 아니에요. 법은 아니고 그냥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그 플로차트만 좀 잘 그려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주의할 점은 상세 풀이 때 말씀드릴 텐데 기능, 시험, 그죠? 테스트 했었을 때, 그죠? 그리고 조정, 균형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재현 설비의 기능과 TAB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간단한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선택하셨어야 될 거고. 또 어려운 문제예요. 11번.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1교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지금 예를 들어서 7번 문제 하나하고 11번 보고 나면 쓸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불편했던 시험이에요. 불편하게. 요거 봅시다. 법을 세 군데 분산되어 있는 법을 가져와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안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과학가스안전관리 특별법이에요. 그죠? 과학가스안전관리법. 거기에 나와 있는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외사항, 물질의 예 이런 것들 적으라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책에는 있어요. 근데 책에는 있어서 부분을 봤습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만들었고요. 중요도는 다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디는 다시 나옵니까? 인화성 액체라는 정의는 참고하셔야 돼요. 상세 풀이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번 폴킨제는 그냥 이제 주는 문제였어요. 폴킨제 풀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폴킨제도 요 난이도 이렇게 하나짜리도 잘 못 썼으면 참 난해한 거예요. 상태가. 시험 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난해한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이건 풀어야 되고요. 13번도 마찬가지예요. 13번에 이건 축이 퇴자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상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뿐이지. 그래서 어떤 선택이 좀 필요했었습니까? 라고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교시는 1번이 법이고요. 그죠? 3번이 법이었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7번도 법이고요. 8번도 법이고 9번도 법이고 그죠? 11번도 법이에요.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법은 명료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외우면 그대로 점수로 나와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늘 많이 묻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법을 왜 자꾸 낼까요? 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점이 용이하기.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거의 없어요. 야, 법 적으랬는데 법 못 적었어. 그러면 민원 걸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야, 법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끝.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 보고 가셨어야 될 텐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책만 보면, 지금 뭐 우리 문제만 보면 1번, 그죠? 1번하고 7번, 11번만 빼면 써지는 문제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딱 와닿았을 때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서 보면 그래, 그래 이런 것들도 들어본 것 같고 이거 좀 될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킬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자, 1교시가 끝나고 집에 가시는 분도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보따리 싸고 가더라 하면서 2교시 마치니까 절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2교시로 넘어갑니다. 2교시로. 2교시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세요. 뭡니까? 라면 항상 2교시부터 져야 될 거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이 새끼 이거 왜 냈지? 이런 거 있잖아. 이 새끼라면 안 되지. 출제위원님들한테. 이분들은 왜 문제를 이따구로 냈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이걸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보세요. 항상. 그렇죠? 네. 1번입니다. 방폭이네요. 이게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이게 괜찮냐면 앞쪽에 있는 이 방폭에 관련되는 표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괜찮고. 근데 오른쪽에 이 방수하고 방진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앞쪽은 방진이고 뒤쪽은 방수거든요. 이게 IP 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6가지고 하나 8가지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은 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 먼지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지 때문에 상세풀이 말씀드릴 텐데 이 먼지가 쌓이고 화재나 분진의 폭발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가 중요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방수예요. 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수성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을 사게 되면 발화 위험성과 화재 위험성이 또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풀어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단순하게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문제가 좀 유치한 거지. 그죠?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좀 안 좋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는 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안 들어봤던 사람들도 많을 거라서 난이도는 좀 더 높여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2교시 1번은 선택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이 준비하고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화약질량 계산하는 게 지금 계산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죠? 계산 문제 준비하신 분들 많았었을 텐데 특히나 관리사님들은 엄청 편안하게 지쳤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얘도 이제 법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화보에 나오는 기준을 실었습니다. 제가 화재 보면 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 기준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하고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2번은 성능 인증 기준이에요. 기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배출 설비도 기준이에요. 과압 배출구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험의 예상은 과압 배출구 반드시 해요.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과압 배출구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를 조금 개념을 틀어야 되는 형태가 과압 배출구는 약재량이 나가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과압 배출구는 단시간에 개방, 구획실 한번 짜볼까요? 이렇게. 과압 배출구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약재가 분사가 돼요. 이렇게. 센 압력이 나갈수록 위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과압의 형태를 빼놔요. 그리고 일정 시간부터는 스스로 닫히잖아요. 이 플랩이. 자동으로 이제 과압 배출구가 닫히면서 안에 내부가 약재 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라서 아니 이 과압 배출구 압력을 세게 하면 얘가 다 약재가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더 신기한 부분 잘못된 게 여기 있는 과압 배출구를 50파스칼 정도가 되면 개방이 되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과압을 열어줘야지만 구조가 견뎌요. 나머지 구조가.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한 7군데에서 과압 배출구를 생산하는데 한 3군데에서는 50파스칼에 개방되는 과압 배출구를 생산하고 설치하고요. 나머지가 200파스칼에서 하는데 얘는 압력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 이해됩니까? 아니 일정적으로 과압을 배출하면 훨씬 더 압력이 높아지는데 둘 다 너무 낮은 압력이 아닙니까? 순간적으로는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조가 견디거든. 그래서 50파스칼로 설치하는 것들이 구조적 안정성과 소화 성능에는 훨씬 더 나아요. 잊지 마세요. 그런 개념을 보시고 그 다음 요거는 3번은 구구절절 굉장히 자주 했는데 네? 자주 썼습니까? 안 썼다는 또 말이네. 그럼 요 쓸 말이 쓸겠는데 요 3번은 선택하셔야 돼요. 3번은. 그죠? 2번도 과압 배출구하고 배출 설비는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배워왔었을 거니까. 그거 2번은 법에 가깝고요. 3번은 IoT 최근 경향입니다. 다음 시험은 조금 아니겠지만 그 다음 시험에는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자작 장비는 사물 인터넷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화돼서 통신화되는 거지. 네트워킹이 돼서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서 조절, 제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확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하면 아파트 그 건축물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건축물에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기 전에 신청만 해놓으면 들어오자마자 화재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저한테 보내줘요. 이해됩니까? 들어와서 내가 그냥 인증에 OK만 눌러놓으면 내부의 비상사태를 실시간으로 내 폰으로 전송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 문자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지. 엄청 간단합니다. 그게. 그래서 4층에 불났으니까 몇 층으로 탈출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그 계단 쪽에 막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라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줘요. 그럼 폰 보면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는 더 되죠. 입체로 막 뜨면서 할 거지. 지금 그게 가능하고 있어요. 참고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미래상이겠지. 안전에 대한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하셨어야 돼요. 3번. 그죠? 요건 좀 힘들었을 것 같죠? 그죠? 예, 저도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이 놓긴 했는데, 저는 약간 방향성이, 계획하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감리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형태는 계획이 중요하고 실시 설계가 중요해요. 근데 기본 설계를 막 물어가지고 조금 이제 방향성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너 이거 모르겠지 하고 냈을 수도 있고, 그죠?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소방 시설협회 있죠. 그 시설협회에 있는 우리 그 설계에 대한 시방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우리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은 건축법이다, 그죠? 5번 문제는 다 적었겠지. 자꾸 쳐다보면 나갈 것 같은 분위기를
적었어야 돼요. 예, 얘는 퍼펙트하게 적어놔.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예. 순서도 잘 맞지 뭐. 대피 공간부터 해서 출발해서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계속 내고 있어요. 뭐 나올 때. 이건 요번 시험에 나와도 다음 시험 또 나와요. 다음 시험에는 똑같이 바꿉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바꿔서 낼 거예요. 예. 같은 덩어리, 같은 덩어리. 예. 자꾸 이제 기준들을 연상하면서 계속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대피 공간 나왔으니까 하향식 피난구 나올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덩어리인데 요거 물을 때도 있고 전체 물을 때도 있고 부분 물을 때도 있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6번도 예상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제 이 말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예. 우리가 용도 중에 특히 중요한 3종의 용도가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하면 노유자 시설이 노유자 고시원이 있어요. 고시원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얘가 위험군 1이에요. 제일 중요해.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로 뜨고 있는 데는 누굽니까? 어디 용도입니까?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하고 병원. 제일 뜨고 있어요. 전통적인 강자가 있어. 전통적. 다중이에요. 다중. 이게 전통적인 강자예요. 다중이용업소는 남는 지가 꽤 많이 됐고요. 그래서 비상군의 예상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안전시설은 안전설비 안전시설은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지. 그래서 이게 제일 3대 위험도 피해도 1이에요. 지금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우리가 체감하잖아요. 저 불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형태가 나면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던 고시원. 지금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관계직에 계신 분은 다 모가지 되는 형태가 노유자하고 산후조리원이에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가 탈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 대비를 왜 있다고 했어 하면서 다 잘려요. 불나면.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실사례로 들었었을 때 요양병원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밀양병원부터 해서 최근까지. 그죠? 1층에 불나도 돌아가세요. 그죠? 베드로 옮길 수가 없거든. 중요하다고 봤었고요. 전통적이에요. 다중은 불특정 다수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헤매다가 죽는 곳.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상구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은. 소방시설 중요하고. 비상구 기준이 건축법하고 니네 좀 다르게 돼 있지. 비교해서 배워볼래? 이런 거야. 기준이 개정됐잖아. 더 준비 철저히 했어야지 이런 거지. 예상 문제로 준비를 튼튼히 시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3교시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때는 이제 응시자의 2분의 1만 남아있는, 조금만 천천히 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제 1교시에 멘붕이 와놓으니까 2교시가 정립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이번에 좀 체감상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쉬운 문제는 쉽다고 생각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것 같아. 자, 3교시로 넘어옵니다. 1번은 그냥 한 번 나오고 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만약에 이제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어.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예요. 야, 시험 전에, 2주 전에 이거 줬더라. 그런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준 거에 대해서, 야,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얘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음 시험에는 한 번 나오고 말 거예요. 응?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꼭 필요합니까? 하면 55점대 중후반을 항상 가다가 요거 한 번에 준비했으면 합격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받아가지고 외워놓으면 좋죠. 이게 뭡니까? 기초 근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지만 시험에 대한 응용도 되고 빨리 합격도 된다는 형태지, 얘네들은 그냥 그 당시에만 조금 중요한 문제지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다중이용업소 방금 전에 본 거, 다중이용업소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거 못 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정말 답답해야지. 응? 왜 이런 것들 미리 안 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50점대 후반 정도 됐었을 때 지나가다가 받은 자료인데 준비가 돼서 하나 썼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에 화재도 많이 나고 중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고시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정리되면 끝이지. 그죠? 저는 이제 소화 용수 설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데는 뭐 통신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통신망의 구조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링, 스타, 그리고 버스형. 그리고 우리가 R형은 거의 다 버스형을 쓰고요. 과거에서는 스타형을 썼어요. 가운데 중앙 집중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죠? 그리고 이중화되어 있는 루프, 링. 이런 타입. 한번 간단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수업 시간에 너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성능 위주 설계 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 지하 주차장의 화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를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배연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하층 화재 연기를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능 위주 설계 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핫스모그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핫스모그 테스트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중공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서. 요거 선택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죠? 요것들은 조금 또 잘 하시면 제가 삼각형 해놓은 이유가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적어질 것 같은 그냥 오르는 대로. 그 다음에 4번이 좀 힘들었죠. 4번은 말을 이렇게 바꾸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표준형이 헤드가 있고, 표준형. 뭐, 상세풀이 3교시니까 이거 간단하게 해볼까요? 표준형이 있어요, 표준형. 표준형. 우리 입장을 여기 생각해 봅시다. 물방울이 입자가 커가지고 화세가 큰 놈한테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지. 농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 건축물에서 창고로 가고 있어요. 창고로. 창고의 위험도가 엄청 높아지는 렉식 창고 가고 있어. 창고처럼 대규모로 가면 일반형 헤드의 헤드는 절대 불을 못 끄게 돼요. 그래서 물방울에 대한 크기만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우리는 라지 드랍이라는 걸 썼어요. 라지 드랍. 이렇게. 라지 드랍을 NFPA에서 얘로 바꿨어요. CMMSA로. 라지 드랍이에요. 그 헤드인데 표준형 헤드 같은 놈인데 물 입자를 큰 거지. 그 어떻게 넓혔습니까? 하면 K 값이 증가해요. K 값이 80에서 약 200 정도로 증가해요. 되겠습니까? 요걸 썼는데 요까지는 우리가 화재를 어떤 식으로 끄겠습니까? 화세를 요 두 개는 제어로 줄이기만 해요. 제어라는 말은 축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러세요. 그래서 표준형이나 라지 드랍은 화세를 축소시켜 나가요. 서서히 열방출률을 감소시켜 나가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렉식 창고는 너무 화재 확대가 빨라져서 고강도라고 보통 얘기해요. 얘네들은 고강도 화재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타입으로는 불을 절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기에, 그죠? 굉장히 큰 형태로 일로 갈수록 300 정도로 넘어가고요. 하고 이 형태는 우리 ESFR을 많이 쓰지. ESFR은 검증을 해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제어 대신에 진압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진압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조기에 헤드가 개방되어서 진압이 가능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흐름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특수 제어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라지 드랍이고 표준형 ESFR 가운데쯤 넣어서 비교하는 표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용어만 좀 더 알았으면 수월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 그죠? 그 다음에 계단 법령이네요. 우리가 건축법 5대 암기사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죠? 하향식 피난구 들어가고 승강기 들어가고 계단 들어가죠. 기타 등등 반드시. 이거 예전에 기출됐던데 이 배연 설비가 우리 소방에서는 제연이에요. 부속실 제연처럼 꾸미는 게 있더라. 요거 선택해서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많이 중요해요. 저는 얘가 연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전재난 쪽으로 몰아가지고 넣었었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책에는 3번은 빠져 있습니다. 3번은 관리적 교육 훈련까지 넣기에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과하지 않게 넣었네요.
역시 출제자들은 요물입니다. 요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쓰고 모르는 거 응용해서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4교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4교시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분도 많이 보충하고 그리고 1, 2, 3교시에서 안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했다가 준비 딱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문제를 딱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니까 1번이 수월해. 야씨 1번 아는 거 하나 나왔네. 1번은 반드시 만점 수준까지도 올려놓으셔야 돼요. 좀 특이한 게 뭡니까? 요런 거 하나씩 넣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 체계는 없던 것들이 거의 많아요. 그것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이런 것들은 풀이할 때 상세히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내열 전선에 대한 규격, 시험 방법, 그죠? 설치되는 환경을 가지고 유사하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세요. 검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검증은 이렇게 이해할게요. 이렇게. 검증이라고 하는 놈은 뭘까요? 그러면 검증은 우리가 시험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또는 성능 또는 설치 기준이 있어요. 요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야. 뭐 요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내열 전선이 몇 도입니까? 내열 몇 도? 내열 몇 도? 816도 몇 분? 20분? 시험 안 치러 갔어야 되네. 시험을 괜히 치러 갔어. 우리 전기책에 있는데 몇 분? 20분. 20분 딱 하고 풀이를 보니까 4교시 풀이 20분 맞네.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지. 실제로 시공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검증 방법은 볼 거예요. 배관에 내에서 잘 들어가져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여러분이 문제 선별할 때 실수하시고 자꾸 잘못될 수 있는 선택은 2번 같은 문제예요. 2번은 다시 보면 어떤 말이든지 써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정말 많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번은 제일 마지막에 적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2번. 2번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들었던 말이긴 해요. 왜 엔진 펌프도 들어봤고 디젤 펌프 우리 엔진 펌프니까 무부하 시험 체절 운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얘가 지금 출제자에 대한 모범 답안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적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적어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라도 내게 있지? 그러면 점수를 줘.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데 내가 이거를 괜찮다 하고 선택하는 순간 점수가 없어져요. 왜? 초반에 적으면 우리가 할당되어 있는 시간밖에 못 적거든. 25분 안에 얘가 묻는 것들을 내가 다 적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문제면 적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보면 3번 기출이고요. 1번은 아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두 번째 게 조금 미흡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지 맞춰주면 되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맨 마지막에 선택해서 아는 것 최대한 다 적어서 지가 어떤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 전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하면 과전류 발생, 단락 뭐 이런 것들도 아는 거, 뭐 접지 이런 것부터 해서 쭉 다 적어. 그래서 얻어 걸려서 점수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1번 같은 데서 적어서 내가 정해진 시간 25분 딱 채워가지고 미흡하게 적으면 점수는 하나도 못 받아요. 잘 봐놓으세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얘네들은 NFPA 25 있는 기준에 참 별 게 다 나오네요. 그죠? 중요한 개념이긴 해도. 3번. 얘가 이제 4교시의 당락이다. 그죠? 4교시에 이제 키를 자고 있네요. 얘는 잘 적었으면 그냥 만점 가깝고요. 반드시 적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지. 저녁 방출 방식이고 10도고요. 이렇게. 벌써 정해져 있는 표로 해서 풀이를 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4번이 좀 안타까워요. 4번. 저는 단열재 나오는데 단열재를 지금 풀이를 보면
지금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모범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단열재 자체가 지금 위험도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하게 봤는데 단열재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형태, 그걸로 이제 나는 화재로도 밀 수도 있고 기계 쪽으로도 넘길 수도 있는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풀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뭐 용매제가 들어가고 휘발되면서 경화되면서 휘발해서 유증기가 가연성 유증기가 나오고 점화되고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적으면 되고, 그리고 가까운 예가 우리 그 경기도에 셔터 작업하다가 터졌던 합전은 이천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나는 기본 문제예요. 이런 것들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배출 설비, 환기 설비, 관리사 1차 하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가장 기본 문제 이것들은 요만큼만 하고 가세요. 위험물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세요. 거기에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도 자주 되었어요. 뭐 나중에 풀이할 때 한번 들으시겠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지금 제조소 등에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가 1번이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 5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5번 나왔는데, 넘게 나왔는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안전거리 딱 하면 문학과 주택 이렇게. 문학과 주택 기억납니까? 문학과 주택. 문화재 몇 미터? 문화재 몇 미터? 시험 안 되겠는데, 시험 50m. 시험 되겠는데. 학교 30. 가스 주택 10. 특은 3.5, 7천 둘 중에다 그죠? 그거 쓰면 되지. 5, 3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건 당연히 해야지. 안 하고 있다니까. 위험물 이런 것들 왜 꿀인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 제일 중요해. 건축물의 구조 1번이 위험물 저장 시설은 지하층을 두면 안 돼요. 스며들 수 있으니까,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뚜껑은 뭘로 해? 뚜껑 가면 불연제 써. 근데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어지는 건데. 배출 설비하고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 다음 시험에 환기 설비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정전기 방지 빠졌어. 중요해. 그리고 압력계 안전장치 중요하다고 그랬어. 거기까지만 하는 거 5개. 그만큼 해야지. 그만큼은.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위험물에는 10개에서 15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많이 볼 필요 없이. 그게 감사합니다고 먹어야 되는 문제지. 이건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뭘 그렇게 잘해볼 거라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6번도 마음 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4교시 때는 5개 다 이렇게 계속 편안했던 이렇게. 그러니까 3교시에서 조금 위축받았던 형태면 4교시로 어떻게든지 올려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쯤 했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다음 시험 뭐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한번 이거 프린트물에 넣었어요. 보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유, 환영합니다. 도대체 몇 개월 만에. 요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시점에 124회를 대비하는 입장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 많이 나왔으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균론이 있고, 한번 꽂히면 엄청 많이 내는 스타일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룰을 따르는 게 맞아서 연소는 3문제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자꾸 넓혀가는, 중요한 거 먼저 점점 넓혀가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좀 힘들면 기초 먼저, 기초, 중요, 범위 넓히기 이렇게 순서로 가면 돼요. 건축은 고정입니다. 그죠? 네, 한번 미흡한 적이 있었어요. 건축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어서 건축은 계속 강하게 준비하세요. 강하기라는 말은 정확하게 외우라는 말이에요. 건축은 다 법싸움이니까. 그죠? 전기, 너무 많이 나왔었지. 네, 줄어들 거야. 4문제 정도 선이에요. 저기도 별 할 건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통신망 구조 이런 것들은 왜 놨을까요? 이렇게 기계 복귀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넣으면 13개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계에 대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잡아 놓으세요. 그렇죠? 법규는 고정입니다. 법규. 우리 법규는 소방전기 뒤쪽에 법규의 모음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계속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때 법규는 소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소방법. 이렇게. 건축법은 건축방화 쪽으로 해서 넘겨놨어요. 참고로. 그리고 방폭 하나 남짓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군데 하나 정도만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은 2개 이상. 원래 2개 이상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고 위험성 평가는 이제 안 나왔으면 하는데 산업안전보호법으로 넘어가면 너무 범위가 커져요. 위험물보다 더 커지고. 화재는 2문제로 복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는 조금만 쉬었다가 한 뭐 1, 20분 만에 한 번씩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장황한 설명이었으니까 조금만 쉬도록 할게요.